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비밀의 숲 시즌1을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존나동 아세요? 존나동? 조커나 나쁜 동재. 그 비밀의 숲 스피노프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려고 일단 비밀의 숲을 정주행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밀의 숲 시즌1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제 좀 딸려가지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다시 봐도 또 재밌거든요. 큼직큼직한 결과까지는 생각이 나도 그 하나하나 사소한 에피소드들은 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그냥 새로 보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명작들을 전 좀 다시 잘 보는 편인데 뭐 어쨌든 그 비밀의 숲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비밀의 숲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했던 거 열혈사제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베테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 그러니까 어떤 악과 맞서 싸우는 수사물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경찰이나 이제 검사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상대 그러니까 악당은 같은 검사거나 같은 경찰이거나 아니면은 고위공직자, 권력자 또는 재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악당을 어떻게든 이렇게 정의구현하려고 하면 그 방해하는 방법들이 보면 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같은 동료 경찰, 동료 검사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뭔가 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법 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 구현을 했을 때 그래서 해피엔딩이 됐을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재밌어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지금 내란 사태만 놓고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뭐 나경원, 권성동, 뭐 한동훈 그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뭐 큰 소리 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란 사태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돼요. 뭐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 어떤 거 했죠.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는 게 내부자들인가요? 내부자들 거기 봐도 그 재벌과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거기다 언론까지. 그래서 재벌과 언론과 그 다음에 권력자 그렇게 셋이 모여서 작당을 하니까 뭐 진짜 어려운 상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이 뭔가 범죄 집단과 그거를 수사를 하고 어떻게든 법을 집행하려는 그런 사람 간의 어떤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범죄 저질렀으면은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맞아요. 뭐 처벌받기 이전에 당연히 수사를 받는 게 맞고. 근데 수사를 범죄자를 수사하겠다는데 적법한 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 하는데 체포를 막겠대요. 근데 그게 뭐 맞나 안 맞나 따지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보고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범죄자가 나 범죄 안 저질렀어. 너네가 범죄라 해도 나는 범죄자 아니야. 너네가 아무리 떠들어가 난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그러신갑다 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범죄라고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제보를 받고 그거를 또 국회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사 방송에 나와서든 계속 퍼트리니까 그러니까 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도대체 민주당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무슨 생각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이 다시 이제 복권하고 뭐 다시 계엄을 일으키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상목은 지금 범죄 범죄자를 범죄자를 계속 가만히 놔두는 쪽으로 뭐 행보를 잡고 있죠. 그것도 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영화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주인공을 응원하고 정의의 편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범죄 집단을 옹호하고 있는 건가 그게 좀 되게 뭐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현실이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 한번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도 내일 오전에 새벽에 영장 집행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은 이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뭐 테러를 당할 경우 그럴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이 나서서 그 일을 막아주는 거지. 지금처럼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소출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다른 거 다 놔두는데 내란죄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그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하려는데 그걸 막아서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행정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 지금 임무 정지된 그리고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키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정답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아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의 말처럼 내란죄가 아니다. 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탄핵도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탄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길 그리고 수사를 받는 동안 그동안 근접 경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 경호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경호를 해야지. 체포영장 그거 안 됩니다. 체포당하게 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경호실 직원들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영장 집행할 때 실수하지 마세요. 괜히 실수해가지고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 어쨌든 내일 새벽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조금 삐리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헛.